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 코스피가 2480.05로 자금을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호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사드 보복의 완화 가능성으로 철강, 또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가 4%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운수창고, 의료정밀, 금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오락문화, 제약은 상승했고 반도체와 비금속이 3%대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의 첫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자체는 일단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좀 체감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거의 뭐 2%대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왜 하락이 나왔는지 이 원인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지수 자체가 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의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뒀던 게 무슨 종목들입니까? 결국 반도체, IT, 결국 기술주들을 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 7월 달이죠.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사실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때 지수 하락을 누가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느냐? 사실 당시에는 뭐 북한에 대한 이슈다,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 7월 달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과연 IT주들이 더 갈까? 이제는 고점론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거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시에는 이제 좀 기계적인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동안 상반기 동안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IT주들만 담았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빌미로 차익 실현을 잡고 가는 거죠. 자, 하지만 그때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차익 실현을 때린 이후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앞으로도 실적 성장치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줬던 게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IT주들을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대는 물론 이 기계적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IT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를 보시면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오늘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으로 좀 매도를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오늘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당대회라는 이슈를 앞두고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면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화장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노트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화장품의 상승세가 좀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 화장품도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한중 스와프의 연장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한중 간의 이 통화 스와프 연장에 대해서 사실은 종료가 돼서 사실 이제 뭐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주말을 통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경기 지표로 뭐 양국 간의
상호 간에 좀 경계감이 완화된다라는 지표로 보긴 어렵지만 사실 뭐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 한국 간에 양국 간에 좀 긴장감이 완화된다라면 그동안 사실 뭐 사드로 인해서 피해봤던 섹터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또는 뭐 철강 또는 뭐 의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황국 화장품 일단은 뭐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마 투자자분들이 아마 오늘 궁금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종목이 상승하는데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가? 또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결정이 이 사드 문제 해소로 인해서 어쨌든 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이죠. 그동안 계속적으로 거의 뭐 3달, 4달, 5달 거의 이제 시장 좀 소외주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일단은 역시나 테마성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테마성이에요. 펀더멘탈 측면이 아니라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주들이 실적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슈가 죽으면서 죽었던 종목들이죠. 하지만 지금 급등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펀더멘탈, 앞으로 실적이 증가될 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드로 인해서 조금씩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단발적인 상승세에 오히려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이 현재 없는데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단발적 시세이기 때문에 짧게 차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그냥 차라리 오히려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테마성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화장품주인 코리아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호재와 함께 또 코리아나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한국 화장품하고 이제 뭐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코리아나가 주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이 브랜드인 만큼 역시나 이 중국 관련된 시장에서는 뭐 좀 이 중국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화장품들이 사실 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 소비를 또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하는 제품들인데 사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과연 사드 보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표인가?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역시나 오늘도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바로 이제 고점에서 쌍봉을 그려주면서 이제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대로 하락하면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회복을 시켜주기에는 좀 멀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보통 이제 추세를 좀 돌리려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좀 추세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들도 좀 크게 보기보다는 좀 단발적 시세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5,750원 요 위에 구간대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고민하신 분들께서는 차라리 이거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업종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차라리 훨씬 더 이 저평가인 종목들 잡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회복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75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유아용품 전문 제조업체인 보령 메디앙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이 화장품주 못지않게 유아용품 주도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영유아 시장 규모가 매년 16% 이상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좀 오름세를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중국의 중자만 붙어도 주가가 급등을 하던 섹터였죠. 2015년의 장세를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신가요? 그때는 뭐 중국의 중자만 붙어도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또는 화장품 업종들, 의류 전부 다 급등 나왔던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사실 워낙 업종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또는 제로투세븐 전부 다 이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입니다. 이 중국 시장이 이 유아용품 시장만 하더라도 515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한자녀 정책이 폐지되면서 자꾸 이제 출산 장려 정책도 하다 보니 이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중국의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역시나 검색기에 포착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중국과 한중 간의 이 양국 간의 이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면서 다시 한번 이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기대감일 뿐이지 양국 간의 이 경기 결국 양국 간의 회복이 나온다라는 정확한 지표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령 메디아선뿐만 아니라 제로투세븐까지 사실은 좀 적자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사업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 보니 실적에 의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난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세 상승을 한번 만들어줬던 요 2015년 이후에는 그대로 바닥권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좀 가라앉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저점 라인대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구간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월봉상으로 그걸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거래량을 터트린 상승이 아니라 여전히 바닥권으로 좀 빠지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실적에 의한 상승은 아닌데 그러면 이런 기대감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또 놓치기는 솔직히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종목도 공략할 수 있는 구간 또 오늘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사실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당일 이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당일 이슈 종목들을 그냥 우리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다고 개장되자마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동매매죠. 자, 내동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구간대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보면 10시 30분부터 첫 번째 상승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오게 되죠. 자, 요런 구간대가 바로 첫 번째로 접근하는 구간대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상승을 잘 보셨다가 이 첫 번째 구간 대비해서 바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조정을 줬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다가 바로 직전 전고점 이 8,500원대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 양봉과 거래량 요런 흐름을 체크하셨다가 바로 요런 구간대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대다. 자, 그럼 이런 구간대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당일 단타로 이렇게 또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검색기에는 이런 자리들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역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지 차트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국 관련주들의 특집인가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뭐 정말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시장 방향성을 모르면 진짜 눈 뜨고 코 베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참 좋지 않죠.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대형주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눈 깜빡하고 일어났더니 화장품주들이 급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종목이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는 앞으로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될지 시장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장에서 소외되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될지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전략 세워준다고 하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좀 잘 쉬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 주말이 참 저에게는 참 보람찬 주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또 나오다 보니까 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되고 월요일 날은 또 어떤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까 또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신 분들에게 어떤 업종을 알려드려야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종목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거의 이제 하루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통 새벽 2시에 또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월요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이 될지 수익이 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사실 지금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만 소외되는 시장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질문이 옵니다. 이상하게 내 종목만 안 가요. 시장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은가요? 자, 옆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지금 지수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셀트리온 전부 다 무슨 종목들이죠? 대형주들입니다. IT의 대형주, 뭐 반도체 대형주 또는 카카오, 뭐랄까요?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이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 중이죠. 그리고 제약주,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대형주들은 신고가를 달리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쵸?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 SK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시장 방향성은 뻔히 IT주들이 지수를 이끌었었고 또는 그 뒤를 따라서 제약주도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왜 올라가고 그 밑에 종목들이 유독 안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대형주만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대형주들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평균 대형주라고 한다면 코스피의 100종목 그리고 코스닥의 100종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걸 평균치로 구해봤더니 19.7%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1.69%, 그리고 소형주는 마이너스 2.74%. 한 달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 어떤 매매를 하시나요? 물론 뭐 삼성전자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SK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을 좋아하게 되죠. 왜요? 그만큼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고요. 또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술적 분석이 되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중소형주들을 대부분 접근을 하셨었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개인 투자자들만 시장에서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형주만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셀트리온이 한 주 동안에 2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1.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자,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죠. 시총 1위 기업인데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 자체는 1.57%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 하나만 지수 전체를 1.5% 정도 상승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만 봤을 때 한 주 동안 시장을 상승시킨 건 0.0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안 갔던 한 주였다라는 거죠. 사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많이 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셀트리온만 가고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대장주들만 가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참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차일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개인들과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매 성향 차이라는 거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들이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과거에 사실 10년 전에 저도 전업 투자 생활을 상당히 좀 오래 했었습니다. 제가 이 주식시장에 있은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도 사실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이 차트라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워낙 쉽거든요.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이렇게 과거에도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참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조카도 제가 이 기술적 분석,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라고 하죠. 이 차트를 제가 알려줬는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얼추 합니다. 그만큼 누구한테나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게 되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이 되시던가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걸요. 7월 달에 이미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빠질 자리였는데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주포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속아서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 대부분들이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나 급등 잘 나오는 종목들을 매매하게 됩니다. 또는요, 바로 이제 주가 하락 시에 매수를 하게 되죠.
종목이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종목이 떨어졌으니 언젠가는 반등 나오겠지. 조만간 반등 나오겠지. 대표적으로 무슨 매매입니까, 여러분들? 뭐 주봉상 60일선 터치하고 반등 나온다. 뭐 또는 월봉상 120일선 터치하고 올라온다. 뭐 그런 매매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뜨끔뜨끔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바로 그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성장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익 전망치 중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조금 더 커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고요. 이 업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현재 반도체 업종이 좋은가? 제약 업종이 좋은가? 업종 트렌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차트를 볼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볼 게 아니라 보조지표를 볼 게 아니라 차트를 안 보고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향후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차트를 안 보고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매매 성향 차이가 결국은 지금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제가 몇 종목 뽑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제가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죠. 앞전에 방산비리 적폐 청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좀 하락을 맞았다가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자, 한 달 동안에 거의 마이너스 5.3%죠. 그리고 하나테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들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성향이죠. 시장에서 벗어나는 섹터들 또는 단순히 차트만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더구나 거래소 대형주만 뽑았는데 중소형주들을 뽑게 되면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할 때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이렇게 듣곤 하는데 정말 저도 충격적인 종목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주가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께서 기술적 매매를 좀 중심을 하고 업종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무슨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인데요. 자, 우리 이거 보통 많은 경제 프로그램 또는 뉴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거 그냥 쉽게 지나치시는데요. 잘 보세요. NC소프트,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삼성 SDI, 넷마블 게임즈 전부 다 지금 실적이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종목들입니다. 각 증권사 리포트에 한 번씩은 나오는 종목들이죠. NC소프트하고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게임주로서 게임 출시에 따른 펀더멘탈 상승, 또 현대중공업, 요즘에 조선업종이 수주를 뺏겼다가 다시 수주를 지금 하고 있죠.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요즘에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요.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또는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증가치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평균 수익률이 지금 5% 정도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결국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업종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고 기업의 실적 증가치를 보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숲을 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바로 차트를 보고 있고 이제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만 소외되는 시장이라고 느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바로 시장은 외국인들 주도로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0일부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시장에서 사주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자, 바로 무엇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가? 국내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들 그냥 안 삽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서 워낙 저평가이고 아직까지도 이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바로 좀 주도 업종이고 앞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 무엇을 사주고 있는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S-오일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거 무슨 종목이죠? 바로 정유회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뭐 장난 삼아서 S-오일의 최대 주주가 구도일 씨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만큼 이 정유회사들 왜 올라가고 있는가? 결국은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석유회사고 역시나 뭐 사우디 국영기업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도 상당히 상위권 순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급을 보면 실제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면서 최근에 추석 연휴 끝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향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가 한번 질문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건 7월 달하고 8월 달입니다. 3분기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애들은 보통 전분기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바로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 미래 가치에 의해서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애들 이런 녀석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때라는 거죠. 지금 IT 반도체주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IT 반도체가 결국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향후에 IT 반도체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정유, 화학 또는 철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섹터들은 뭡니까?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전방 산업은 IT지만 경기 회복에서 IT 업종이 먼저 가게 되면 그 뒤에 뒤따라가는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철강, 화학, 정유들입니다. 결국은 이 세 섹터가 누가 실적이 좋을지 치고받고
싸우면서 IT주를 뒤잇겠다고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차트로 보고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업황이 이렇게 좋은 녀석들을 우리는 내 포트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종목은 바로 무슨 종목이냐? 요 종목 무슨 종목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뭐 보라고 했죠, 여러분들? IT 업종이 한번 쉬어주게 되고 대형주들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 뒤에 후속주로 기관들 수급이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화학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실적에 의한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에 한번 잠깐 일시적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한 상승이고 4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바로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국내 1위의 철강 업체고요. 바로 지금 철강 가격이 글로벌 업황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장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도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가 바로 철강 업종인데 중국의 단순히 사드 수혜주가 아니라 그동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다 보니 앞전에 미국의 반덤핑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했지만 결국은 실적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는요, 결국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늘어나야, 그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올라가겠는 거죠. 자, 그럼 수급을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 자, 수급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투신, 연기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방향성의 대장주가 될 거고 결국 IT에서 차익 실현 나온 물량들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와서 이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이나 또는 정유 또는 화학 업종으로 이렇게 옮겨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IT주를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죠. 빠지는 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해두셨다가 IT주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된다면 그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IT주에서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때려서 이 물량들이 어디로 옮겨갈지 잘 추적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이제는 올라올 거라고 그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주가가 빠지게 되죠. 시장 주도주 공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전문가님, 저렇게 올라간 종목들보다 쟤네가 실적이 좋아서 저평가다 그러는데 저렇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 사드 완화가 되면은 화장품주나 또는 자동차,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차라리 저런 종목들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중 통화 스와프 현상과 중국 전당대회 수혜주, 과연 이게 수혜주가? 아마 궁금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상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완화된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사실 이건 경기 지표가 아니죠. 정말 완화가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자, 중국 전당대회 바로 이틀 뒤 18일입니다. 전당대회에는 보통 이제 소비자 생산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이 경기지수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 과연 나올까요? 자, 한 종목 예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종목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그동안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낙폭을 하다가 지난 이제 8월 달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9월 달 조정을 줬다가 10월 달에 다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정말 저점 종목 아닌가요? 차라리 올라간 종목보다 이런 종목도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쵸? 정말 이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슴이 설레거든요. 마치 뭐랄까요? 첫사랑을 본 것처럼 떨리는 설레임? 정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화장품주들이 저는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볼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 정유화학을 대체할 만한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실 2016년 7월 달부터 사드 피해로 인해서 종목들이 대세 하락이 나왔다가 2017년 상반기 때는 아니다, 사드 완화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시 사드에 대한 긴장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5월 달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증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증가가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아직 그렇게 상향 조정되지 못했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소비 관련 업종이 바로 이런 의류, 화장품 이런 소비 관련 업종이 현재는 생산 관련 업종의 이익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 지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조업종들의 이익이 지금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유나 화학 또는 이런 철강 관련된 생산 업종 대비해가지고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이익 증가폭이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분석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번씩 반등을 줬다가 추세는 하락을 그려왔는데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적산병이 한번 떠주면 그대로 하락을 했고요. 적산병이 한번 떠주면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적산병인데 거래량이 동반된 적산병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그만큼 대량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 구간대에서 소폭 상승은 할 수 있을지라도 순환매 형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라도 크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시겠습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실적이 증가될 만한 기업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마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답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9월 달 초에 IT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동안 상승세 정말 잘 나왔을 겁니다.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어떤 녀석이 실적이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역시나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실적주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집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 배포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실적 관련된 자료집 전부 다 배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에서 전부 얻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이익이 나지 않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그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치가 기대되는 기업들 꼼꼼히 분석하시길 권유해드렸고요. 또 IT주를 뒤를 잇는 좋은 업황으로 정유, 또 화학 업종 제시해 주셨고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정유, 화학과 어깨를 나눌 만한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아마 내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이 정말 시장 소외준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대체 종목까지 제가 자료집으로 배포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뿐 아니라 자료집까지 챙길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전문가들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9시 내 종목은 시장 소외주일까 대체 가능한 실적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